죽을 뻔한 사람, 죽을 것 같은 사람, 또 죽을 뻔한 사람. 근데 너는 왜 왔니? 딱 선생이 이제 채널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지만 2023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첫 회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내가 생각하는 소중한 사람, 소중한 사람. 아니 하려고 했는데 눈빛이 좀 신뢰가 없었어요. 소중한 사람 세 분을 모시고 2023년 좀 마무리하고 또 새해도 좀 건강하게 맞이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 영상을 찍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좀 불러 모았는데 캠핑장에서 난 하고 싶었어. 왜냐면 오수진 기상캐스터 네. 이분이 네. 우리 캠핑맨 사실 유튜브 중에서 가장 연예인스러운 그쵸 진짜 저는 오늘 연예인 보는 거 되게 맨날 선글라스 끼고 나오는 진짜 연예인 것처럼 그 캠핑 유튜버 중에서도 나름 어느 정도 좀 인지도 있는 캠핑맨이라고 되게 재밌고 우리 오수진 캐스터도 사실은 유튜브를 해요. 캠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캠핑을 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이 캠핑맨 유튜브를 보고 진심이에요. 진짜? 진심으로 시작하게 됐다. 네. 와. 작년 여름에 2022년 여름에 알고리즘에 딱 뜬 거예요. 평소에도 캠핑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사실 실행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장비도 다 사야 되고 캠핑맨 채널을 보고 해야 되겠다. 진짜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때 당장 캠핑맨 채널을 TV로 켜놓고 막 핸드폰으로 장비를 미친 듯이 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충동적이신가 봐요. 네. 근데 충동적이게 된 이유가 좀 있어가지고 천천히 얘기하겠지만 어찌됐든 그때 막 다 사가지고 캠핑을 시작하고 제가 캠핑 좋아하는 걸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가지고 친한 언니가 생일 때 이렇게 서프라이즈로 캠핑맨이 하시는 식당을 예약을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갔는데 서브 해주시는 분이 생일이시면서요? 이러면서 주소 남겨주시면 캠핑맨 책 보내주시겠다고. 근데 다시 책을 쓰시는 건지 책이 안 오는 거예요. 약속만 하고. 그래서 역시 그냥 기다리지도 않았죠. 이제 부담드리기 싫어가지고 언제 오나요? 막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책을 새로 쓰신 줄 알았어요. 5월에 생일이었거든요, 제가. 근데 10월에 왔어요. 여기에 이렇게 사인도. 두 번째 삶을 응원합니다. 네. 건강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길. 캠핑맨. 그 책이 이제 2세 찍고 안 팔린 거 돌아오잖아요, 저한테. 그게 좀 오래 걸려가지고. 남은 거 주셨구나. 근데 오늘 내가 이 네 분을 사실은 모시게 된 계기는 사실은 의미가 있어. 책에서 보면 알겠지만 우리 재현이가 림프종 백혈병이라는 병을 앓게 되면서 생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병을 극복하고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이제 산에 가서 그걸 극복하고 투병 기회가 되게 너무 좀 독특하고 또 신기하더라고. 나는 33년 동안 내가 사실 지금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같이 갖고 있으면서 죽음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많이 하거든. 나는 그런 사람이고 수진이도 제2의 인생을 좀 살고 있어. 네. 다른 사람의 심장이 지금 뛰고 있거든. 죽을 뻔한 사람, 죽을 것 같은 사람, 또 죽을 뻔한 사람. 우리 셋이 만나보자 해서 만났는데 근데 너는 왜 왔니? 차 저기 있는데 갈까요? 우리 이일준 선생님은 오늘도 진료를 마치고 이렇게 힘들게 멀리 찾아왔지만 우리 이일준 선생님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희망과 그 사람들의 건강을 항상 챙겨주는 그런 직업이에요. 정신건강의학과 이일준 선생님. 소개를 조금 잘못하셨는데 네. 본업은 유튜버고. 근데 부업의 수입이 더 크다며. 그런 거죠. 엄청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내가 우울증 갖고 있고 공황장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수진이나 재현이를 보면서 반성을 하게 됐지. 나는 죽을 것 같은 느낌을 받지만은 죽는 병은 아니잖아. 근데 이렇게 실제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사실 나 많은 감동과 반성을 좀 했거든.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 삶의 소중함을 얘기하는데 내가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어떤 그런 또 감동이 오더라고. 또 오늘은 또 우리 일준이가 정신건강의학과로서 바라보는 시각이 좀 틀릴 것 같아. 저도 오늘 얘기를 해봐야
알 것 같은데 누구나 죽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관심 있고 하지 않아요? 아닌가? 근데 오히려 모르겠어요. 이렇게 약간 죽음을 아예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저 같아도 아프기 전에는 무조건 늙어서 노환 그쵸. 잠들다가 픽 하고 죽는 것만 제 옵션에 있었거든요. 인생의 옵션에 음. 막 여러 가지 막 관심 있는 건 많지만 죽음은 뭔가 나중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었고 죽음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잖아요. 끝을 의미하다 보니까 근데 원래 성격이 좀 밝고 좀 긍정적이지. 네. 긍정적이야. 엄청 어, 별로 안 웃겼는데 웃어. 리액션 너무 좋아. 근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진짜 밝아. 그러니까요, 진짜 말거죠. 밝은데 아팠던 얘기를 하는데 너무 무섭고 되게 진짜 그런 상황인데 되게 밝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느끼는 감정이 더 찐 것 같아요. 안 해본 경험을 해봐서 그런지 약간 네 그런 건 맞는 것 같아요. 야, 재현이는 얘도 되게 긍정적이고 걱정 없고 좀 맞아. 생활하는 패턴을 보면은 정말 많이 내가 좀 배우고 뉘우치는 게 얘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에 커피를 마시면서 서로 이제 아침을 여는 SMCC라고 서울 모닝 커피 클럽이라는 걸 제가 만들었는데 아. 6,000명 정도 엄청나네요. 30명의 호스트가 있어요. 이제 각 지역마다 15개 지역에서 매일매일 누군가가 열고 있죠. 다단계 하는 사업자면 얘 이제 연 스카우트 할 집밥을 거야. 가져가세요. 너무 영광이에요, 진짜. 유튜브를 직접 보다가 또 직접 이렇게 제가 성공했어. 성덕. 연예인이다. 진짜 연예인 앞에서 형 자리 바꿔요. 연말에 12월에 이렇게 만나서 캠핑하고 이 분위기 너무 좋은데? 맞아요. 그러니까요. 아 그리고 또 약간 사연이 있고 또 그거에 맞는 포지션에 그러니까요. 와서 저도 이런 거 처음이에요 사실. 그리고 사실 아픈 얘기를 그러니까 아픈 얘기를 공유한 적이 이제 거의 없었고 아픈 거를 숨기기 바빴는데 책으로 쓰면서 그게 다 싹 깨끗이 사라지더라고요. 아, 또 치유가 되죠. 표현을 하면. 네. 그리고 어딜 가서 계속 이제 아픈 거를 하나의 약점이었는데 책 쓰고 그걸 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안다는 전제를 깔리니까 이게 약간 무기가 좀 됐죠. 원래는 되게 단점을 가리려고 하잖아요. 제일 싫은 게 이게 아프면 가족들이랑 제일 트러블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플 때와 안 아플 때가 좀 받아들이는 게 좀 다른데 예를 들면 너만큼 아파라는 이런 말들이 엄청 이제 거슬리죠. 나만큼 아플 수가 없는데 아, 그치. 너만큼 힘들고 너만큼 나도 뭐 예를 들면 나도 너처럼 아파 또 힘들어 아픈 건 난데 맞아. 막 이런 생각하는 거 같아요. 모든 사람들한테 다 알려줬을 때는 그때 비로소 되게 치유가 됐던 거 같아요. 자유로워지고 이 아픔은 나눈다는 말이 좀 와닿았어요. 감출 필요가 없더라고요. 나도 사실 내가 공황장애 처음에 걸렸을 때 숨겼어. 뭐 항상 어디 가다 아프면 구석을 찾아서 약을 먹고 증상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렸는데 내가 이제 비행기를 타더라도 맨날 비행기에서 발작이 왔거든. 근데 어느 날 스튜어디스한테 사실 제가 공황장애가 있어서 발작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비행기에서 뛰어내리고 싶거든. 그럴 때 저한테 말 좀 걸어달라고. 근데 스튜어디스 분이 네 너무 상냥하게 걱정하지 마세요. 안전하게 잘 도착할 겁니다. 그러는데 그냥 그 걱정과 불안이 싹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그다음부터 항상 내가 비행기 타면 스튜어디스를 먼저 봐. 저분이 편안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다. 왜냐면 매일 비행기를 타는 분이 이상이 있으면 제일 먼저 알 거 아니야. 아, 그쵸. 근데 저분이 편안해? 그럼 이 비행기 이상이 없다. 맞지? 그렇게 생각하고 비행기를 타는 거지. 아픈 거는 이렇게 커밍아웃 하는 게 훨씬 더 본인한테 맞아요.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저는 되게 공감하는 게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마피아 게임 얘기를 하거든요. 네. 엄청 좋아요. 마피아 게임 하면 마피아가 될 수도 있고 시민이 될 수도 있잖아요. 뭐 할 때 불안하세요? 마피아. 그쵸. 다들 마피아 할 때 마피아. 불안한 거죠. 네. 왜 그럴까요? 시민은 시민 척 하면 돼요. 그러니까 시민이니까 시민이면 돼요. 근데 마피아는 마피아인데 그걸 속이고 시민인 것처럼 해야 되는 거죠. 이 속과 밖에 괴리가 있을수록 결국 사람은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네.
이것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내 안에 아프고 뭔가 단점이 있어. 이걸 가리고 숨기면 더 불안해지고요. 이걸 오픈하면 훨씬 더 편안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약점이든 무엇이든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오픈하면서 사는 게 그게 가장 행복한 삶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왜냐하면 내가 그걸 가리고 덮는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마피아 게임 할 때 처음부터 시민이 걸리든 마피아가 걸리든 나 마피아예요 마피아예요 하는 사람이 있어. 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편한 거야. 마피아가 걸려도 편한 거지. 네. 그러네. 마피아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겉과 속이 다르면 다를수록 내 삶은 불편해지는 거고요. 겉과 속이 일치하면 일치할수록 내 삶은 편해지는 거기 때문에 세 분께서 말씀해주신 그냥 있는 그대로 오픈하면서 마음이 더 편해졌다라는 게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고 다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꼭 병이 아니더라도 다들 내가 부족한 부분은 가리고 없애려고 어마어마하게 애쓰면서 살거든요. 내가 가진 게 없는데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사실 집에 가면은 맨날 월세도 못 내고 쪼달리는데 사람들 앞에서 좋은 차를 몰고 나가야 돼. 사실 그럴 때마다 사실 돌아오면 되게 힘들지. 나를 돌아보면. 나는 나를 아니까. 그치. 그럼요. 네. 나는 나를 못 속여요. 멋있다. 그냥 동생은 아니죠? 진짜 의사가. 다들 저녁 안 먹었잖아. 네. 지금 이게 지금 끓이고 있는 게 이게 어우, 미미옥 그 한국형 쌀국수거든. 한국형 쌀국수. 미미옥의 시그니처 메뉴이기 때문에 꼭 한번 맛을 보라고 해서 우리 박 셰프가 준비를 해왔네. 영광입니다. 와, 아, 영광입니다. 짠. 한번 드셔보세요. 괜찮아? 맛있어요. 진짜 맛있고. 진짜 똑같아요. 똑같아요. 실제로 그래요? 먹는 그래요? 거랑. 네. 너무 가게에서 맛있다. 먹는 거랑. 그냥 오뎅 드세요. 근데 진짜 맛있는데요? 먹으세요. 쌀국수 맛있었어? 너무 맛있는데요? 아 진짜? 네. 아 근데 디저트가 훌륭한데요? 내가 좀 준비하긴 했는데 겨울에 한참 유행하는 찐빵 캠핑할 때 이게 또 구워 먹거든. 아, 이거 진짜 구워 먹으면 맛있어요. 그다음에 또 딸기철이 왔어요. 근데 딸기를 또 이렇게 꼭지를 다 따주셨어요. 근데 수진이는 그때 보니까 다른 사람의 심장이 네. 뛰고 있다고 했잖아. 네. 제가 2017년에 처음 아팠거든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발목이 진짜 이만큼 붓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전혀 증상이 네, 없었어요? 네, 전혀 없다. 저 수영선수 했거든요, 어렸을 때. 그래서 되게 건강했고, 어느 날 그 개그 콘서트 보다가 막 너무 웃겨갖고 막 웃고 있었는데 누워서 이제 일요일날 밤에 이게 이렇게 숨이 넘어가는 거예요. 쉴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숨이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깍깍깍 넘어가다가 결국에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정상 페이스를 찾았는데도 왠지 그냥 불안한 거예요. 내가 엄청 놀랬겠다. 네, 이대로 그냥 잠이 들었는데 또 증상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신촌 세브란스에 이렇게 운전해서 갔거든요. 근데 가서도 너무 중환자들이 많잖아요, 응급실에. 그래서 검사하고 빨리 집에 가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수님이 출근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하더니 교수님 오셔가지고 확장성 심근병증이다. 그때는 그냥 입원을 시켰거든요. 2, 3주를 거기 있었거든요. 제가 막 뭐 주사를 맞는다거나 통증이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니었으니까 편하게 병원 생활을 하다가 퇴원을 했는데 또 막 괜찮다가 딱 1년 되는 때에 감기에 걸렸는데 일주일 내내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래 주사실 가서 해열제 맞고 출근하고 다음날 또 맞고 출근하고 이걸 일주일 동안 하니까 간호사 선생님이 너무 이상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 교수님한테 한번 갔다 오는 게 어떻냐. 교수님이 약간 놀라시면서 바로 중환자실에 입원을 시키고. 중환자실로? 네, 중환자실로. 일주일 있으니까 폐에 물 차가지고 계속 기침하고 이제 심장이 일을 안 하니까 신장도 일을 안 해가지고 투석기 돌아가고. 네. 아, 진짜 고생하셨다. 네. 그러다가 이제 내가 빨리 못 나갈 수도 있겠다라고 딱 정신을 놓자마자 더 막 뚝뚝뚝 떨어져서 그때 당시에 중환자실 들어갔을 때는 심장이 18%만 일한다고 하고 중환자실 들어가서도 계속 안 좋아져서 막 9%, 10% 이 정도로 떨어지다가 그러다가 정신을 잃고 일어나 보니까 숨도 잘 쉬어지고 투석기도 없고 심장 연기식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냥 바로 네. 가족이 동의를 해가지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맞게 또 있었던 것도 큰 네. 운이시겠어요. 사실 그 에크모를 달고 나서 막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 하더라고요. 이 에크모를 달면 막 괴사도 오고 부작용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안에 빨리 에크모를 버틸 수 있는 그 안에 제가 심장을 이식받아야 되는 상황까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뭐가 뭐지? 체외 그러니까 심폐 기능을 밖에다가 기계로 이게 안 되니까 체외. 밖에다가. 제가 정신 잃고 일어나서 수술 받은 날짜 따져보면 한 나흘? 좀 나흘 만에 이제 이식을 받은 거죠. 아 진짜 타이밍이 네, 그래도 되게 기적적으로 저는 받았는데 당시에는 약간 이식을 받았다는 게 약간 빚진 느낌이 너무 커가지고 그렇지. 네, 누군가가 세상을 떠났다는데 나는 새로 살았다고 기뻐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진짜 오명하다. 네, 마냥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일어났다, 막 이렇게 나는 막 극복했어. 이게 아니다 보니까 그분이 없었으면 그분 가족들이 동의 안 해줬으면 저는 그냥 진짜 하늘나라에 있는 거니까 기적이라고 표현하기도 되게 조심스럽고 어렵고 약점인 거예요, 저한테는. 환자인 것도 그렇지만 또 누군가한테 이제 빚을 졌다는 게 되게 약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초반에는 안 밝혔거든요. 환자일 때 제가 제일 지배적으로 느꼈던 감정이 외로움이었거든요. 그 세상에서 나도 바삐 움직였는데 그 사회에서 내가 혼자 쭉 나와가지고 세상은 나 없이도 잘 돌아가. 아 나 없이도. 네, 나 없이도 잘 돌아가고 나는 바깥에서 그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면서 엄청 외롭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못 끼는 느낌. 네. 그리고 약점이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그 사람들이랑 스스로를 또 분류시켰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프고 나니까 그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좀 알게 된 것 같아가지고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냥 사람들이랑 똑같이 평범하게 사는 게 제 목표, 삶의 목표가 됐어요. 대부분 그런 일을 크게 당하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늘을 원망하거나 그런 일들이 생기거든, 심리가. 근데 수진 너무 잘 지내고 해서 옆에서 보고 있으면 진짜 어떤 멘탈의 소유자이길래 나는 사실은 심각한 게 아닌데도 알지만 매일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막 전전긍긍하면서 살고 있거든. 그래서 난 재현이나 수진이 보면서 사실 되게 반성을 많이 해. 나는 어떻게 더 감사해야 될 사람인데 이분들보다도 더 맨날 덜 감사하니까.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냥 지나간 이야기로 생각하고 그런 일이 있어서 뭐 감사함을 더 가져야지라는 생각도 없고 사실 슬퍼야지라는 생각도 없고. 근데 이게 제 성향인 것 같아요. 저 원래 스트레스 잘 안 받는 편인 이유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좀 그게 있어요. 제가 막 다 기억하지 않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일할 때도 되게 신기하다고 해요. 왜냐면 엄청 많은 일을 하는데 그렇게 또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지 않은 멘탈이고 까먹을 건 까먹고 빨리. 그럼 네. 성격이 원래 그랬어요? 아니면 큰일을 겪고 성격이 좀 바뀐 것 같아요? 큰일을 겪고 많이 바뀌었죠 사실상. 흥청망청 막 이렇게는 이제 못 사는 거를 아니까 생각도 그렇게 되는 것 같긴 해요. 막 살아야지 아니면 뭐 아무 생각 없이 살아야지는 안 되잖아요.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최소 내가 이제 어떤 방향이 이제 좀 잡힌 거죠 사실상. 좀 빨리 잡혀서 전 좋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20살 때 그랬으니까. 아 진짜 어릴 때. 완전 놀아야 될 시기에 항암을 하니까 사실 이게 진짜 힘들었죠. 왜냐면 근데 항암을 1차밖에 안 하고 2차 맞을 때 이제 아빠랑 이야기해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서명하고 나왔죠. 더 치료 안 받겠다고? 치료 안 받고. 그러고 식이요법하고 산에 들어가고 절에 들어가고 막 운동하고 해서 지금 15년이 된 거. 그때 당시의 마음은 안 믿었어요. 이 자체를 상황 자체를. 이게 오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우리 가족 모두가 오진이라고 합의를 봤죠. 아빠가 이제 그 병에 관련된 책을 막 이만큼 다 읽고 저한테 이 설명을 해줬죠. 저는 근데 듣고 뭐 아무 생각 없죠. 왜냐면 그냥 무조건 나가고 싶으니까. 그럼 원래 무균실에 있었어요? 무균실에서. 무균실에 있었어요? 무균실에서 나온 거예요? 다 나랑 똑같은 상황인 사람들. 나 나올 때 다 죽었었어요. 네, 뭐 옆에 고3, 할머니, 애기. 그게 이제 보면서 아빠랑 저랑 이제 확신을 했죠. 이건 병이 아니라 약이 죽인 거다. 왜냐면 못 버틴다. 왜냐면 그 백혈구 적혈구를 다 다시 죽이고 다시 또 면역이 오르면 2차 다시 이걸 9번 남았다는데 이걸 어떻게 버티나. 그때 20살이었으니까 그때 운동하고 식이요법하고 제 몸에 맞는 음식 골라서 먹고 그렇게 1년 바짝 하고 다시 그 병원을 찾아갔어요. 피검사 다 했는데
정상보다 좋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원장님이 어떻게 했냐. 2년 하고 그 뒤에 또 갔는데 또 똑같이 정상하고 졸업하고 바로 뉴욕을 간 거예요. 24살에. 그러고 30살까지 뉴욕과 이탈리아에서 쭉 오래 그냥 살았죠. 근데 뉴욕 처음 갔을 때는 당연히 죽을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갔죠, 사실. 근데 그때는 한 3년 식욕법 하니까 알겠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다. 몸에 좀 이해를 하니까. 그래서 또 더 음식에 관심이 생긴 것도 맞아요. 있겠어요. 그것도 물론. 근데 그때 좀 만약에 이 상황에 되게 부정적으로 했거나 무조건 병원 말만 해라 들어야 돼. 했으면 모르겠어요. 그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어떻게 생각하나요? 사실 이제 의학이라는 게 모든 게 100%는 아니어서 많은 수를 연구를 해봤더니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경우에는 항암을 해야 치료가 된다. 항암을 하지 않으면 몇 년 안에 죽을 확률이 높다. 이런 게 이제 연구가 확률로. 쌓여 있는 건데 그 말은 100%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극히 일부분은 이렇게 예외가 생기는 거죠. 이건 정말 극히 예외적인 경우고요. 과학이라는 건 항상 수많은 숫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고 그 안에서 대부분의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일부 사례 가지고 나도 저렇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는 건 위험한 생각.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세상에 이런 기적이 있을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그걸 딛고 이렇게 누구보다도 더 건강하게 열심히 인생을 즐기면서 생활하는 거. 이분 얘기는 오늘 처음 다 들었잖아. 근데 이제 무균실을 나왔다라는 건 균에 온전히 내놓는 거고 백혈구가 없는 상태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완치가 됐다라는 건 정말 예외적인, 정말 극히 예외적인. 그때 보험을 들어놨다면 정말 갑자기 감동이 바사삭 하는데요. 어쨌든 두 분 그러면은 내년 2024년이잖아. 네. 계획이 뭐야? 아직도 병원은 공포스러운 공간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병원에 가면 어쨌든 일상이 무너지잖아요. 뭔가 뭐 고민이 있다거나 뭐 진로를 선택해야 된다거나 선택의 기로를 섰을 때 내가 내일 당장 또 입원을 할 수도 있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되게 고민하는 길이 짧아져요, 확실히. 그래서 그 캠핑도 그래, 그럼 내가 지금 또 여기서 미루면 난 또 못해.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날 바로 막 결제해가지고 이게 한 거였거든요. 그쵸. 나도 성격은 좀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냥 일단 지르고 수습은 내일의 오스진이 하면 되고 내일의 오스진이 병원 안 가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수습을. 그러니까 열심히 놀려고요. 승수 형님은 2024년 계획이 어떻게 되시죠? 맞다.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좀 더 덜 불안해하고 최근 그 코로나 3년 동안 좀 열심히 일도 안 했고 게을렀고 좀 그랬는데 2024년도에는 좀 부지런히 일도 하고 건강도 좀 챙기고 진짜 2020년 건강한 한 해를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유튜브를 찍는 것도 사실 이 영상을 보고 지금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절망에 빠져 있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조금이나마 좀 위로가 되고 희망되고 뭔가 좀 힘을 냈으면 하는 바람에 사실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이 영상을 찍었는데 우리 수진이랑 재현이 말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또 좀 공감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사실 주변에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을 직접 이렇게 유튜브라는 채널이 아니면 들어볼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정말 거의 없어요. 네, 이런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느끼시는 바가 되게 많지 않을까. 오케이, 어쨌든 오늘 너무 고마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핫초코와 이 흑덕의 만남. 야, 아우, 근데 장난 너무 아닌데? 뜨거워. 많이 불어야 돼. 시켜 먹어야겠다. 너무 뜨거워. 근데 다들 이제 건강에 관심 많잖아. 그러면 각자만의 건강 비법 하나씩만 얘기해줘. 저는 매주 상담 받아요. 무슨 상담? 그냥 정신과 상담. 오, 네. 나 이거 의사가? 진짜 하고 싶어. 저희가 이제 사이코세라피라고 해서 맞아. 무의식을 찾는 상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나의 무의식을 찾는 상담이 있는데 맞아. 저는 그걸 누구나 받았으면 하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 네, 받고 있고 사실 아까 제가 마피아 게임 이야기를 했잖아요. 겉과 속이 다르면 다를수록 불안해진다고.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나랑 무의식의 나랑 이 갭이 크거든요. 사실 이 갭이 불안을 만들어내요. 근데 이제 이 상담이 이제 그 기저에 있는 무의식의 나를 찾는 그런 상담이라서 이걸 받으면 이 갭이 줄어들어서 사는데 되게 저는 큰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반응 감사해요. 아니요, 너무 그렇잖아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정신과 정신과 의사다. 선생님이 자기의 정신을 위해서 이렇게 상담을 받고 하신다는 게 진짜 듣기만 해도 건강한데? 도움이 많이 되신 거죠? 네,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와중에 호떡 들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신이 갑자기 현타가 오는데요. 너무 있잖아. 자연스럽고 어, 살아있고. 아, 그래요? 이거 진솔돼 보여. 맞아. 어울려요? 어. 막 무기 잡고 의사가 이렇게 막 맞아. 얘기하는 것보다 흰가운 입고 호떡 다니는 들고 막 것보다. 얘기하니까 더 와다. 이거 출근할 때 이거 내일 들고 올게요. 한잔 담고 상을 먹어가면서 호떡의 겉가속도 다르지 않아요? 아, 센스. 수지는 저는 수시로 계속 움직이려고 막 해가지고 저는 또 상대적으로 프리랜서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막 등산도 하고 필라테스도 가고 끊임없이 활동을 통해서 그냥 잡념과 이런 것도 없애고 네. 그냥 건강을 유지하는 네. 재현이는? 전 두 가지인데 아침 시간을 활용하는 게 좀 제 건강 루틴이고 그러니까 아침이 주는 기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시간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으니까 SNS도 그렇고 전화도 그렇고 이메일도 그렇고 근데 그 시간만은 되게 조용해서 그때 좀 힐링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비슷해요. 저도 아웃도어 좀 액티비티가 제 본업이 좀 지치고 힘들 때 좀 지탱해주는 역할을 좀 해주는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는 캠핑맨이라는 걸 되게 사이드 잡 취급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냐면 본캐가 힘들 때 부캐가 잡아줘요. 내 스스로가 부캐를 정하는 거죠. 내 이름이 박재현인데 누군가 날 계속 캠핑맨으로 부를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 주업이 이제 연기고 배우지만 부업으로 또 다른 일들을 많이 하거든. 근데 사실은 그전에는 할 생각을 안 했어. 오로지 그냥 장인 정신, 연기로서, 아티스트로서 그걸 했는데 시대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 그 배우만 믿고 살기엔 너무 힘들어. 일이 없어. 그래서 보던가 이제 부업을 또 만들고 다른 내가 또 좋아하는 일이 없을까 찾아서 그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나름 조그만 수익이 생기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한 게 나 이제 후배들 만나면 한 가지만 고집하지 마. 배우도 하고 또 다른 능력이 있다면 그것도 하는 거야. 거기서 무언가 하나 대박이 터지면 다른 걸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면 그때 알아. 본캐 부캐를 얘기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보면 진짜 멀티 시대라는 거를 인지하고 다양한 자기의 갖고 있는 그런 포텐셜을 살려내는 그리고 열심히 거기에 투자하는 게 또 나름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 오늘 이 영상 이제 대박 나가지고 우리 다른 본캐 다 버리고 이제 이게 본캐 되는 거예요. 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본캐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딸기도 먹고 초코 먹으면서 행복하다 행복해. 이게 우리 본업입니다. 맞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근데 이것도 계속되면 스트레스를 일이 되면 스트레스 받아. 내가 사실은 건강 프로도 진행을 하고 불안장애, 공황장애, 우울증을 갖고 있지만 이 불안으로 하루하루 매일을 산다는 게 정말 이 에너지가 사실 방전이 엄청 많이 되고 몸이 그냥 건강한데도 계속 몸이 그냥 뭐라 그럴까 진이 다 빠진다고 할까? 내가 여러 방법 약도 먹고 뭐 다 시도해봤지만 제일 좋은 방법이 있더라고. 운동이야. 두 번째로는 물을 많이 마신다. 내가 요로결석으로 16번 응급실 가고 작년에는 이제 신장결석 수술을 삼성병원에서 크게 했는데 그때 내가 느낀 게 우리 몸이 현대인들 대다수가 탈수 증상을 다 갖고 있다. 병원에서는 2리터를 마셔라고 권장을 하지만은 굳이 2리터가 아니어도 최소 하루에 1리터 이상은 마셔라. 오랫동안 이걸 경험하고 건강 프로 진행하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진짜 건강을 잃었다가 되찾았는데 그 많은 분들의 예시에서 공통점이 다 운동하고 식단 조절. 이 두 가지로 건강을 되찾더라고요. 2024년도에는 다들 진짜 대박 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영상 대박 나서 매주 여기서 모이는 거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방송을 매우 잘하시는데 의사 선생님이 부캐가 해요.